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선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을 사고 싶으면 건물을 살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과 이야기를 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환경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강의 형태든 소규모 토론의 형태든 다른 사람에게 나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내가 축적해 놓은 노하우를 쉽게 주는 것 같아 아깝게 느껴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보태져서 나의 지식이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건물을 누구에게 의뢰하나요? 대박 부동산 중개사는 어디에 있나요? 부동산 중개사도 아파트, 상가, 건물로 나뉘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터줏대감처럼 지내온 부동산 중개사는 숨겨진 매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을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물건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 빌딩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있어 만나줄 수 있는 중개사가 일을 맡아주면 좋습니다. 중개사는 단순히 중개를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지어지기까지의 전 과정, 그 이후에도 임대, 매각,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동산 중개사를 잘 찾고 그것을 충분한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행 지점장을 알면 좋습니다. 대출 실행 여부와 몇 %의 대출금이 나오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대출은 7, 80%까지 가능하지만 대표자의 신용이 좋다면 90% 이상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이것은 규제가 되는 아파트와는 다른 건물의 이점이고, 연예인이나 전문직, 매출이 높은 자영업자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야 은행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건물의 공시지가와 대표자의 신용도를 보고 얼마의 대출금이 나오는지 알려줍니다. 기존의 매출이 없는 법인보다 새로 시작하는 법인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매수 전 꼭 확인하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세무사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우선 매수하는 순간부터 명의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명의를 결정한다는 것은 개인으로 또는 법인으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법인으로 했을 때의 이익과 개인으로 했을 때의 이익을 따져보고 본인에 맞게 명의를 설정합니다. 계약을 하고 잠금까지는 한 번의 명의를 변경하도록 특약사항으로 설정합니다. 대부분 개인으로 계약하고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엑시트할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지 세금으로 계산해 봅시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슈가 일어나고 세무사와 상담 시 더 큰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 세금을 생각해보고 이때 생기는 여러 가지 세금 이슈들을 꼭 체크해 놓아야 합니다. 매수 시 세금, 보유 중 세금, 매도 시 내야 할 세금을 따져보고 미리미리 세금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사서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매도자가 명도를 해야 하고 건축 설계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도하기까지는 3개월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고, 건축 설계사를 찾아야 한다면 이 기간 동안 찾습니다. 대출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되도록 연말보다는 연초가 더 좋습니다. 은행에서도 연초에 의욕적으로 소진하기 때문에 매수 시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건물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간, 불토 심의를 거치는 시간, 집안 조사를 하는 시간, 그 이후에 착공이 떨어지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되도록 잠금까지의 시간은 6개월 정도 넉넉하게 설정하여 이자를 내는 시간도 더 세이브합니다. 작은 계획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건물 투자를 하는 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좋은 물건을 섭렵하고 대출을 알아보고 세무사와 상담하는 등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고 합시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까지 준비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는 단 5%도 안 됩니다.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리스크도 감안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돈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라는 건 정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의 인사이트가 더해져서 비로소 건물을 사게 되는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모르고 투자하면 망합니다. 문제는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이 있다면 우린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가졌다고 자신감이나 자만감으로 투자를 쉽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그 원칙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잃지 않는 투자에는 큰 결정과 빠른 판단력이 있어야 하죠. 마냥 기다린다고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무턱대고 좋다고 생각한 물건에 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면 후회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10%에서 20% 정도로 예비 자금을 마련해두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유 자금은 꼭 챙겨둡니다. 이것을 모르고 투자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